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7시경에요.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4명의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제 3명은 이미 굳은 자가 아니냐.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 3위는 이미 굳은 자가 아니냐.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누가 들어오느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또 누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앞서 얘기한 3강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신문에서 그걸 싣고 있는데요. 한국일보가 나름대로 저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8명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양양자 후보도 나름대로 토론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요. 역시 반도체 전문가다운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이 같은 시도지사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는 달리요. 나름대로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좀 필요하면 정리를 해서라도 당은 새로운 보수의 깃발을 들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A조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라든가 지지도 면에서는 밀려서 뭐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요. 본인도 뭐 4강에 들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발표된 MBS 한국갤럽 전화면접 여론조사라든가요. 일요일과 월요일에 발표된 KSOI 또 리얼미터 이거는 ARS 조사죠. 그걸 보면은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3강 처음에는 이제 김문수가 1위였다가 그거는 뭐 꺼져버렸어요. 거품은 꺼져버리고 지금은 3강 구도로 재편이 되는데 세 사람은 뭐 특별한 뭐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진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저 위에 있는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그래서 두 사람이요. 어제 서로 그냥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험한 말도 오고 가고요.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정광훈 당으로 가서 거기서 경선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경원 후보는 맨날 뭐 나무 둥지에 뭐 알 낳는 뻐꾸기냐 당 떠나라 탈당하라 뭐 이렇게 뭐 치고받고 했는데 뭐 여하튼 오늘 결과가 오후 7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요 강성보수로 분류되고 서로 뭐 70대의 영남 기반 김문수와 홍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나경원 중에 누가 올라오는 게 좀 더 나을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김문수와 홍준표 입장에서는요 나경원보다는 왜 나경원이 정치 노선상으로는 가깝죠. 그러니까 반탄이고요. 특히 이제 김문수, 나경원은 뭐 최근에 뭐 햄버거 회동도 동시에 하고 이념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나경원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안철수가 올라오는 게 좋지 않느냐. 다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나경원이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반탄파 3명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대 찬탄파 1인 한동훈 3대1 구도가 돼가지고요. 이른바 반탄파 표를 3명에서 갈라 먹어야 되는 반탄파 표를 3명에서 갈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 결선 파이널 2명으로 갈 때 오히려 불리해진다. 특히나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하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지난번 뭐 햄버거 회동도 그렇고요.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나경원이 진출하면 김문수 표를 서로 갈라먹기 때문에 김문수의 득표력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측에서는 나경원이 아니라 안철수가 올라와라. 그러면
이제 반탄표를 김문수냐 홍준표나 서로 이제 그 두 명이서 갈라 먹기 시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저쪽 찬타는 한동훈과 안철수로 갈릴 테니까 그게 더 낫다. 이런 식의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누가 올라오는 게 좀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이 올라오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3대1 구도가 돼가지고, 3대1 구도가 돼가지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작년 전당대회 구도가 3대1 구도거든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셋이 편먹고 그냥 한동훈에게 집중포화를 가하는 그 뒤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고요. 그런 거였지만 결국 그 3대1 포위 됐지만 민심과 당심으로 역포위를 해갖고 63%의 그걸로 이겨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 그 성공신화가 있기 때문에 3대1 구도가 오히려 한동훈의 선명성과 한동훈에 대한 집중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이런 구도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대1로 뭐 TV 토론 한다든가 하면요. 사람들 마음이 이게 소수에 대한 좀 이렇게 그 연민과 동정의 마음도 가기 때문에 한동훈 전통적인 한동훈 지지표 플러스 그런 그 중간층에 있는 표까지 움직이면은 오히려 3대1 구도가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거기서 기세만 쫙 타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3대1 구도에서 그러면 1등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요. 나경원이 올라왔을 때 그 3대1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는 반탄파 표를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셋이 나눠 먹기 때문에 거기서 한동훈이 1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동훈이 1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그 1위가 과반을 달성하는 1위가 될지, 과반에 못 미치는 1위가 될지, 과반에 못 미치는 1위가 되면은 결국 최종 결선으로 가야 된다. 근데 한동훈은 어떤 경우라도 저는 결선은 간다고 봐요. 3대1 구도가 됐던 2대2 구도가 됐던 어떤 경우든 한동훈은 결선까지는 간다. 근데 3대1 구도가 돼서 이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아예 거기서 과반 득표로 거기서 게임을 끝내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그런 승리 가능성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3대1 구도로 가면은 여하튼 1등 하기가 수월해지고 흐름을 타면 거기서 과반 득표로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 또 조금 다른 측면이요. 근데 만약에 파이널 1대1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는 뭐 김문수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이 경선은 제가 오래전부터 전망했듯이 한동훈 대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로 이제 압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홍준표와 나경원은 탈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탈락한 홍준표 표와 나경원 표를 누가 더 많이 흡수해 갈 것인가? 근데 이 노선상으로는 김문수하고 더 가깝단 말이죠. 저 사람들 홍준표, 나경원 두 분이 반탄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김문수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2차에서 1위를 해갖고 3차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3차에서 1대1 결선 투표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그거는 배제하기 어렵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안철수가 올라와서 사자구도에서 2대2 2대2 구도가 되면은 같이 이 찬탄파의 파이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 온건보수, 중도보수, 미래보수의 파이가 그리고 이제 TV 토론을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채널A에서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는데 일단 1대1 지정 토론이 있어요. 4명이 한 명을 찝습니다. 한 명을 찝으면은 그 사람과 1대1 토론을 1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별로는 최소 한 번은 나갑니다. 왜? 자기가 누군가를 찍어서 그 토론 1시간 하니까요. 근데 다른 세 후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세 후보가
계속해서 한동훈을 지명한다 하면 한동훈이 뭐 경우에 따라서 4번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그 TV 토론이 굉장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사자 토론도 있겠죠. 근데 안철수가 진출했을 때는 여하튼 아까 찬탄파 그다음에 중도 온건보수 미래보수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2대2 구도에서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 찬탄파에서는 안철수보다는 한동훈의 경쟁력이 한 수 위기 때문에 한동훈이 결선으로 가고 김문수와 홍준표 중에 누구 한 명이 또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그래서 한동훈 대 김문수, 한동훈 대 홍준표 구도가 되면 이 거기서 탈락한 안철수 표를 흡수할 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종 3차까지 가게 되면은 2차에서 안철수가 들어와서 2대2 구도로 경쟁하는 것이 최종 3차 결선 투표 한동훈의 득표력에 더 도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 그건 참 뭐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어제 개미군단에 의한 그 후원금 혁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한동훈의 이제 치고 올라가는 우상향 이 기세입니다. 이 기세가 가파르게 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좀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갈 것인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김문수, 홍준표 이 상강구도에서 이제 한동훈이 상강구도를 벗어서 일강구도로 올라가는 그 모멘텀을 어제 개미군단의 그 후원금 혁명으로 저는 그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이제 우상향의 각도에 따라서 2대2 구도가 나은지 아니면 3대1 구도가 나은지 이런 것들은 또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기에 안철수가 올라오는 게 좋으냐 나경원이 올라오게 좋으냐 이런 거는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지금 5개 전화 면접 회사가요. 각각 800샘플씩 그래갖고 총 4,000명 조사를 한 결과가 이제 수집이 돼가지고 오늘 오후 7시에 발표가 되는데 그걸 뭐 4등을 누구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결과를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고 오늘 이제 일단 순위하고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발표하지 않는다 했는데 뭐 또 아름아름으로 또 이제 세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이 올라왔을 때와 안철수가 올라왔을 때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4등으로 올라온 사람 누군가를 보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채널A 토론회 때 말이죠. 그러면 상대 후보를 누구를 찍을 것인가, 지정 토론자를 누구로 찍을 것인가, 그 전략도 바뀔 것 같아요. 안철수가 올라오냐, 나경원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지정 토론자, 지명 토론자 누구를 찍을 것인지 이것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 누가 되든지 거기에 맞춤형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플랜 A, 플랜 B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 캠프는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